아직은 제대로 된 거품이 아닐 수 있다. 거품 시기에 거품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한 2, 3일 전에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영국에 있는 경제 유명한 연구소, 거기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우리가 좀 논쟁이 있는 금리 인상 시기나 또는 이제 경기 회복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거기 좀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좀 여러분이 자산을 방어하는데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일부 기사에는 나온 게 있어요. 간략하게 중국이 이제 경제 규모 대비죠, GDP 대비해서 미국을 예상보다 5년 앞서서 2028년에 앞지른다. 원래 한 32년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요즘에 민감한 아까 말한 금리 인상 시기나 인플레이션 문제,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조할 내용들이 있었고 해서 이제 좀 그거를 원문을 가지고 풀어드릴까 합니다. 원문은 영어인데 짧게 한 줄 한 줄 제가 해석해서 크게 나올 여러분이 다 해석을 볼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목은 먼저 약간의 이제 제가 미리 그 내용을 보고 결론 내린 것처럼 좀 정했습니다. 진정한 거품 시대는 아직이라는 해외 금융 보고서. 언젠가는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당장에, 제 말은 요즘에 말하는 게 내년에 폭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년 내후년 아니면 2023년 이렇게 얘기도 서로 나눠서 말을 하죠. 근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아직이란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한번 어쩔 수 없이 크게 상처하면서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상 타이밍과 인플레이션 타이밍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집값 논쟁에서 항상 저런 것들은 다 아시죠? 쓱 넘어갈게요. 우리 뻔히 따지고 싸우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방어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금리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도 워낙 많아서, 전세 폭등 때문에. 자, 우선은 보고서는 CBR이라고 이제 저 연구기관에서 나왔고요. 이제 제목은 저기 보시면 이제 월드 이코노미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 국가별로 그런 내용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2035년까지 데이터 예측 포커스트를 하고 있고요. 193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자로 제가 CBR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것뿐이고, 그냥 경제 비즈니스 연구센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가면 멤버들, 팀원들 다 드림팀처럼 써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내용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아니면 피치라든가 이런 신용평가기관의 여러 내용을 참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라, 사실은 거의 매년 우리나라 언론에서 잠깐 다루죠. 이번에도 다뤘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뉴시스 기사인데요. 중 예상보다 5년 빨리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 된다 하고 돼 있으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이 참조하는데, 저 내용보다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기사에도 보시면 기본 언급은 돼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해서. 자, 우선 보고서 내용에서 파악할 거는 한 이 정도 세 가지 내용들이고, 저거밖에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보고서는 약 한 239, 240페이지인데, 처음에 한 20페이지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보시면 페이지 하나씩 차지해요, 하나씩. 페이지가 하나씩 늘어나죠. 각 국가 하나예요. 일본이 124페이지, 코리아가, 한국, 우리나라가 129페이지. 딱 한 페이지씩만 나와 있고, 그래서 앞부분은 서론이라 그냥 가볍게 지나갈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오늘 볼 내용은 금리, 경기 회복 시점에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른 이제 타이밍이란 건, 우리가 자산을 운영할 때 이제 제가 치고 빠지기, 뭐냐면 큰 흐름,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혼자 수렁에 있죠. 그 얘기죠. 또는 이게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품을 이용하는 투자도 맞는 거죠. 거품 시기에 거품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는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 돈이 많이 풀려있는 시기에 가만히 있는다. 절대적으로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식을 하시든 어떤 다른 걸 하시든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제 말은 이제 그 말 하는 거고, 오늘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 언제쯤 다른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은 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 깔라고 보는 분들이 있죠. 아,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거달기로. 그런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자, 이제 원문의 첫 시작입니다. 인트로덕션 나오는데 뭐 환경 뭐 됐고요. 중요한 건 저런 거 볼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 사견으로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내용. 근데 우선은 이번에 코로나 손실이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힐 거냐, 이제 수치를 여러 가지 데이터화해서 가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총 6조 달러 전 세계 생산 재화의 영역과. 저는 6조 달러는 어느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길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손실을 받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 재산은 어느 정도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 이번 평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83 나오죠. 저는 근데 83, 844, 988이 100만 달러 돼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저게 830조인지 8300조인지 모르죠. 숫자를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비교 드리려고 뭐 하나 넣어봤어요. 숫자가 공이 12개죠. 12개, 아까 거기 맞거든요. 12개, 콤마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 뭐 밑에 보이시죠? 83조 달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넣은 거고요. 사실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도 보면 콤마 2개잖아요. 100만 달러니까 100만이니까 2개, 6개 숫자가 더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다? 83조 달러입니다. GDP 전 세계. 거기서 얼마의 손실을 봤다? 우리가 6조 정도 달러를 봤다. 대한민국은 1.5조 억 달러 정도의 GDP 규모입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아시고, 이걸 가늠해야, 왜냐하면 저 손실량이 상당한 걸 알아야 되고, 저걸 회복하는데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 등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죠. 그래프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6조 달러 손실 난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2020년, 여기가 딱 보이면 여기 6조, 마이너스 6조 달러거든요. 근데 젠장을 34년, 2034년인데도 2포인트를 예상을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조예요. 즉 완전 회복이 14년이 지나도 완전 회복이 된다? 완전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언제? 14년이 지나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금리 인상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타이밍 급격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자산 방어에서는 전혀 다른 액션이 취해지거든요. 무작정 언제 이럴지도 모르고 급격히 이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산 가치의 다운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상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뭐 뻔히 쉬운 단어들 갖고 얘기할 건데요. 이제 뭐 여러분이 봐시다 이거 이제 이게 얼리란 말 나오죠. 팬데믹으로 해서 이코노미 다시 경제 회복될 때,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2020년대 중반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회복하면서 나온 공급,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보고서 예측대로 하면 2020년대 중반 정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 회복하면서 돈이 팽팽 회전, 그러니까 경기 회복 시점이 무조건 좋아서 다 돈이 돌아가 좋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약간 무서운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상황이 양극화가 심하고 돈은 풀었는데 돈은 안 돌고 있죠. 돈이 은행에서 갖고 있던 게 아니고, 금리 정이 아니라 뭐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이미 풀었어요. 많이 엄청난 양을 풀었고 그 돈이 풀려 있는데 안 돌죠. 근데 그 돈은 대부분 이미 우리가 뭐 쿠폰을 풀었건 뭐 풀었건 이미 자산가에게, 큰 기업에 다 가 있죠. 뭔가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분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건데, 그 투자는 내 돈이 아니겠죠. 대부분의 서민 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의 그때까지 만약 자산 가격이 버텨준다면 한 번 더 거품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볼게요. 이런 나온 보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GDP 감소 수치가 6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2009년 우리가 금융위기 크게 겪었잖아요. 그 당시보다 2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 거버먼트 정부들의 빚 문제잖아요. 데퍼시트하고 뎁트니까 적자와 채무인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었어요. 대표 이제 아는 분들은 안 타는데 제가 뭐냐면 제가 정책 볼 때 항상 얘기하죠. 정책이든 보고서는 단어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정부의 적자 문제 우리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저 얘기하는데 저 아랫줄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강한 표현들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우트는 어려운이 아니고 제가 안 고친 거 한바탕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바탕. 그리고 이제 스카드는 이제 흉터가 더. 그러니까 여기 아래 표현이 뭐냐면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살 때 어떤 일을 보냐면 야 저거 한번 홍역 치르겠다 제대로. 한번 된통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장이었어요. 이게 포커스니까 예상이죠. 근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바탕, 바우트라는 단어가 써있고 한바탕 인플레이션이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지 알죠? expect day 기대하는 거 안 보시려는 글자가 잠깐만 확대할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out of inflation 돼 있죠. 그래서 cost by the recovery 하면서 그래서 돼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또 이제 어떤 이제 흉터 같이 남아 있는 것들 여기 스카드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건 이제 한바탕이라는 말이야. 한바탕 뭘 치른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뭐에 대한 홍역? 인플레이션. 여러분이 제가 아까 제목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거품 맞습니다. 근데 이 거품이란 걸 지금처럼 장을 풀리게 이용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이용하는 시기에 언제 치고 빠지고 하는 건데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빠지는 시기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건 좀 참조할 만한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화석연료. 그래서 이제 오일 문제 얘기 나왔어요. 이제 보면 이제 영국 차가 화석차 매입을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 차겠죠. 이런 것들이 올해 2040년부터 금지하려고 했는데 10년 당겨서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따라서 할 거다.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 밑에 줄은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번에 GDP가 확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그 GDP가 그런 손에 넣은 손실이 10년이 넘게 34년까지 보더라도 다 극복이 안 되는 즉 소비자들이죠.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사회에서 일반 사부자들의 소득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일부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가 줄 거다 오일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심하게 이제 가격 설정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확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 표현을 좀 심하게 보면 여기 뭐 샤프리 나오고 오일 가격에 대해서 되게 심하게 커트해 버리거든요. 예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나 제가 그렇게 쓰는 분들 보시라는 거고 그래프도 이렇게 예상을 심하게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이거든요. 여기가 기점인데 내려가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그리고 이제 좀 참조할 만한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비대면이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 불공평 문제를 뭐 극복한다 하는데 결론은 얘기하면 이제 재택근무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만들 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굳이 직접 부딪힐 일 없이 상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올 거다. 근데 부동산 쪽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원격 근무 얘기도 리모트 워킹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동산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사무실 밀집 지역들, 뭐 마곡, 테란노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럴 때 많이 만들었는데 사무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오피스부터 상가까지 주거 용도로 변할 수 있게 주택인도 사업자 하면 이번에 법 개정을 했죠. 자, 그렇게 변화. 그러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급진적 변화 아니에요. 분명히 장기. 근데 금리도 장기듯이 5년, 10년을 두고 고민을 해가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 급속도 기술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리모트 워킹은 무서운 게 원격 근무잖아요. 과거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114 같은 우리나라 114가 이제 안내 전화 통해서 어디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저도 짧은 영어인데 받는 분도 발음이 이상해요. 인도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 인도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인도에 있더군요. 이 원격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건 직업 면에서 이런 재택근무나 원격 강화되면 정말 내가 꼭 한국인을 써야 될지, 한국 기업이. 지금도 뭐 더 심해진다 이 말이죠. 다른 나라 쓰는 원격으로 근무해서.
좀 멀리 있는 사람 써도 되잖아요. 능력 좋으면. 예. 많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저 말이었어요. 예. 부스트 in the inequality gap. 그러니까 불평등이 극대화됐다. 여러분이도 기사 많이 보셨죠. 예. 이번에 이걸 계기로 또 저런 기술을 계기로 저게 극대화됐다는 표현. 그래서 돈이 돌아갈 때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분명히 서민들 돈은 아닐 거예요.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단히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쉬운 말로 지금 빌딩들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빌딩들 매입 가격들 보면 일반인들은 저거 왜 사? 그럴 때가 있어요. 이자나 수익률 낮아서. 근데 다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큰 돈들은 전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간 뭐 각자 판단하시고요. 저는 참조할 내용만.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 내용이 이제 보시면 백신 덕분에 경기 회복 인플레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뭐 다른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영국이 지금 어떤 상태죠?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 만약에 그 위기가 좀 더 뭐 어떤 위기가 또 온다면 좀 더 늦춰지겠죠. 금리 인상 시기는 위기가 회복이 늦다면 좀 더 늦춰질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통은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기준에서 뭐 이렇게 봐야 될 게 별로 솔직히 없어요.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가 어떻고 대기업 삼성, 현대, 이름 나오고 뭐 제조업이 어떻고 이런 기반들 얘기 나오는데 봐야 될 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탈리아를 제끼고 2025년에 9위로 올라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본 이제 2025년 있고요. 9위인데 여기 나오면 중간에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리치 9위 나오죠. 나오죠. 제끼고 이탈 간다는 건데 재밌는 건 좀 보셔야 될 건 오히려 지금 여기 있잖아요. 2020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5년 동안 확 뛰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그 GDP US 달러를 해갔을 때 1.5조 달러, 1.5조 달러였죠. 그래서 뛰고 미국 20조 달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라가죠. 2025년까지. 그리고 또 올라가죠. 1976, 2240. 자, GDP란 거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어떤 재와 용역의 가치 합이죠. 저게 우리가 수출만 잘 되고 막 경기만 잘 들어가서 저게 올라갈까요? 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원자재나 자산 가치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이도 다 합해서 뭔가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국가에? 대한민국에. 저 숫자를 좀 다르게 보고 해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2025년 뭐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보면 향후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걸 폭락을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본 저 데이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슬슬 정리를 하면요. 체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때문에 단기간 폭락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타이밍에 분명히 한 번에 아까 홍역 치른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원격 직업이라고 제 표현하죠. 월드 네트워크. 굳이 서울에 있는 직원을 안 뽑아도 된다. 말씀드린 거니까 각자 자비나 자산 방어에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해야 된다. 되게 안 좋은 내용이네요. 자, 이게 일부예요. 사실은 제가 누가 재테크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1번은 뭐 부동산 쪽, 그다음에 제가 주식성도 좀 아는 분 만나봤는데 제 1번은 저는 항상 그래요. 돈이 들어올 타이밍이냐. 내 시장에, 내가 바라보는 테마에, 내 지역에 돈이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우수한 걸 고르고 좀 더 나은 걸 고르는 거는 많은 노력과 어떤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걸 개발 필요하지만 우선은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있느냐. 좀 더 이자가 싼 이자가 돈이 들어올 거냐. 이거를 들어왔는데 그게 좀 유지해 줄 거냐. 좀 더 들어올 거냐. 이게 사실 그거 판단이 저는 갈수록 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재테크에서. 오늘 보고서를 사실 여러분이 보여드린 이유는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실제 뭐 수요와 공급과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그림에서의 어떤 금리나 인플레이션 어떤 유동성 문제는 아직은 제대로 된 거품이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의 보고서. 오늘 감사하고 편안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좋으시면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목요일 라이브 항상 아시죠?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는 월요일 정도나 뭐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시간에서 여러분이 실질적 부동산 상담 내용을 댓글 달아놓으시면 답변을 촬영해서 한 번씩 올려놓을까 합니다.